측에서 출석 연기를 요청했습니다. 저축은행법을 위반한 혐의로 금융감독원의 징계를 받은 상상인 저축은행에 대해 검찰이 강제 수사에 착수했습니다. 서울중앙지검 조세범죄조사부는 오늘 오전부터 경기도 성남시의 상상인 저축은행 본사와 관계자 사무실 등을 압수수색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검찰 관계자는 금융감독원에서 수사 의뢰한 사건을 수사하기 위해 압수수색을 실시했다고 설명했습니다. 법무부와 검찰의 개혁 방안을 논의하는 제2기 법무검찰개혁위원회가 검찰의 민주적 통제와 내부 투명성을 위해 검사의 이의제기권을 실질적으로 보장할 것을 권고했습니다. 오늘 밤은 전국이 대체로 맑겠습니다. 내일은 오후부터 밤사이 전국 곳곳에 비가 오겠고 일부 내륙 지방에는 눈이 내리겠습니다. 예상 강수량은 서울과 경기도, 강원 영서, 충청도에 5에서 30mm, 강원 영동과 전라도, 경상도, 제주도, 울릉도에 5mm가량입니다. 또 일부 강원 산지에는 1cm 내외의 눈이 내리겠습니다. 내일 아침 기온은 서울이 7도 등 전국이 2도에서 11도로 오늘과 비슷하거나 조금 높겠습니다. 서울 지방 현재 기온은 12도입니다. 6시 뉴스를 마칩니다. 전주리였습니다. KBS. 지극정성을 다하는 국민의 방송 KBS 김용민 라이브. 이 프로그램을 비롯해 최경영의 경제쇼도 KBS 열린 토론 등 앞뒤 프로그램 모두 국민 여러분의 수신료로 만들고 있습니다. 네, 자, 우리 오창석 평론가와 함께하는 시간 잠시 후에 만날 수 있고요. 우리 애청자분들이 보내주신 문자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그 방 이름을 정해달라고 했는데 용수처 예, 그래요. 용수처 9963번 쓰시는 분 이렇게 제안해 주셨습니다. 용민범죄수사처입니까? 네. 용수처 감사합니다. 자, KBS라는 필명 쓰시는 분. 어이구, 이분 KBS의 이 아이디를 이분이 먼저 선점하셨습니다. 김범수님, 제일 비싼 용민이네 집, 제비집. 네, 이렇게도 말씀하셨고요. 자, 직접 붓글씨로 현판 하나 거세요. 장희재님 이런 제안하셨는데, 김용민 라이브 스튜디오 용생당 이렇게 붙이라고 하셨습니다. 용생당. 그러면서 용용자 쓰셨는데 제가 용용은 아니고요. 얼굴 용자가 되겠습니다. 거기다 민첩할 민. 무슨 뜻이냐? 그냥 돌림자로 넣은 거예요. 예, 아무 의미가 없습니다. 아무 의미 없는 이름 많지 않습니까? 저도 그렇습니다. 네. 자, 218번 쓰시는 분. 국회의원 수는 10% 늘리고 국회의원 세비는 50% 줄이고 국회의원 국회 출석 90% 안 되면 퇴출시키고 당 비례로 30대 50명, 40대 50명 공천하고 당선자가 정치자금법 공직선거법으로 당선 무효형을 받으면은 보궐선거 없이 차점자가 국회의원이 되면 서로 감시 효과가 있어서 열심히 일하고 싶은 국회의원만 공천받을 것 같습니다. 라고 하셨는데 보궐 없이 차점자가 된다. 이렇게 되면은 그 당선된 사람을 끌어내리기 위해서 수단 방법 발휘지 않을 것 같은데요. 예, 전 그 세비는 줄일 일이 아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더 열심히 하도록 더 많이 줘도 되지 않겠는가 하는 생각이 드는데요. 가뜩이나 이렇게 되면은 또 세비가 50%나 줄면 검은 돈에 대한 유혹으로부터 자유로울 수 있겠습니까? 네,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자, 여러분 보내주신 문자 너무너무 잘 받았고요. 또 계속 보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샵 9730 짧은 문자 50원, 긴 문자 100원. KBS 모바일 라디오 앱 콩으로는 무료로 여러분들 글 올리실 수가 있겠습니다. 시작은 미약하지만 끝은 비상하리라. 내일은 대기자로 장성할 소기자 석석 오창석과 함께하겠습니다. 오창석 소기자의 탄상. 이거 언제 또 바뀌었지 가사가?
원래 이것 아니었나? 자, 오창석 평론가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정석입니다. 그 어제는 내가 그것이라고 그랬는데 네. 그것이 맞았던 모양이고 매일 달라지는 것 같아요. 노래 가사가. 예, 알겠습니다. 자, 오창석 소기자와 함께하는 시간입니다. 자, 오늘 본론 들어가기 전에 네. 자, 선물 드리는 퀴즈. 네. 퀴즈 바로 내드리겠습니다. 자유한국당 김무성 의원이 오늘 한 말이 주목을 받고 있는데요. 네네네. 김 의원은 오늘 우리 당과 우파 정치 세력이 어렵게 되는 과정에서 책임자급에 있었던 사람은 이번 선거에서 쉬어야 한다. 이렇게 주장했습니다. 네네. 그러면서 본인의 거취에 대해서도 언급을 했는데요. 보수는 품격이다. 품위 있는 퇴장을 함으로써 보수의 통합에 이것이 되고자 한다. 그래요. 내년 총선 불출마 의사를 재확인했습니다. 여기서 퀴즈입니다. 이것에 들어갈 말은 무엇일까요? 어떤 일에 작은 밑거름이 되는 것을 비유적으로 이르는 말이자 네네. 미래 낫알을 이르는 말인 이것입니다. 답은 다 나온 것 같습니다. 아, 네. 미래 낫알을 일컫는 말. 어떤 작은 일에 어떤 일에 작은 밑거름이 되는 것을 비유적으로 이르는 말. 네. 어제 오늘 알 특집입니다. 알 특집이네요. 네. 네. 자, 오늘 땡알이 되겠습니다. 땡알. 정답은 두 글자입니다. 여러분 많이 보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말씀드린 대로 샵 9730 짧은 문자 50원 긴 문자 100원 콩으로 보내시면 무료가 되겠습니다. 1712번 쓰시는 분 서울 상계역에서 중계동 가는 1224번 버스 기사님이 김용민 라이브 틀어주시네요. 퇴근길에 완전 신남.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 자, 그래요. 오창석 평론가와 함께 오늘 이야기 한번 보따리 펼쳐보시죠. 네, 이번 주 토요일에 한국노총 산하 삼성전자 노조가 공식 출범한다. 아니, 삼성전자 노동조합이 출범한다고요? 네. 오. 사실 그동안 많은 삼성 관련된 계열사 직원들이 노조를 설립하기 위해서 노력을 했고 또 네. 사측은 또 와해하려는 노력도 많이 했습니다. 결국은 이제 드디어 이제 노조가 생기게 됐습니다. 네. 삼성전자에서는 현재 세계 규모의 소규모 노조가 활동하고 있지만 양대 노총 산하 노조가 들어서는 건 이번 처음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이미 노조가 있는 LG전자와 SK하이닉스 노조는 함께 연대하겠다라는 결의문도 발표할 예정이라고 합니다. 네네. 근데 이제 예전에 그 이재용 부회장의 할아버지인 이병철 회장이 네. 내 눈에 흙이 들어가기 전에 노조는 안 된다 이런 입장 아니었어요? 네, 맞습니다. 네. 자, 일단 그분은 이제 고인이 되셨고 이재용 부회장 시대에 뭔가 삼성이 노조에 대해서 새로운 관점을 갖게 된 것인지 어떻게 보세요? 네, 저는 그렇다기보다는 무노조 원칙을 고수하고 싶었으나 그동안 노조를 만들려는 노동자들의 노력 이것이 결실을 맺었다라고 볼 수밖에 없죠. 아, 그래요. 삼성이 결국에는 이런 노동자들의 의중을 네. 수용했다. 수용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되어버렸다. 또 수용 안 했다라고 말하면 또 삼성에서 부인할 것 같아요. 네. 그 노조는 사실 그 단결권은 노동자들의 권리지 그걸 뭐 회사가 이래라 저래라 할 수 있는 일은 아니잖아요. 네, 맞습니다. 그 마치 이병철 회장의 그 뇌를 카피한 듯 제가 아는 어떤 언론사 사장님 같은 경우 지금은 회장님 되셨군요. 네. 그분께서 하셨던 말씀이 있습니다. 내 눈에 흙이 들어가기 전에 노조는 안 된다. 그런 말씀을 하셨어요. 그때 흙 들고 다니셨다고. 그래서 이제 그때 저는 그때 그 회사 다니진 않았는데 제 네. 선배들이 네. 흙을 가지고 다니면서 지나가실 때 확 한번 던져볼까. 진짜 진지하게 그렇게 마음을 먹었다는 거 아닙니까? 예. 명제를 성립하기 위해서. 네, 그렇습니다. 네. 여태 그 회사는 노조가 없습니다. 그렇군요. 네, 그렇습니다. 이 사실 많은 노동자들이 이제 노력을 했는데요. 지금 현재 강남역 사거리에 25m 높이의 폐쇄호로 CCTV 철탑에서 고공농성을 이용하고 있는 네네. 이 김용희 씨 같은 경우도요. 1982년에 삼성에 입사를 해서 90년대부터 이제 노조 설립을 주도했습니다. 근데 네. 이제 그러다가 회사 간부로부터 납치 폭행을 당하기도 했고 또 해고도 한번 당했었는데요. 이때 성추행 혐의로 회사에서 해고당했는데 네. 후에 이 피해 여성이 예. 회사의 압력에 의해서 거짓 자백할 수밖에 없었다. 그러니까 이제 김용희 씨가 성추행을 한 게 아니에요. 아니었죠. 예. 그래서 다시 복직되기도 했지만 또 뭐 러시아로 반강제적인 출장 떠나게 그 아주 그 됐었네요. 파란만장한 그 일대기입니다. 한번 여러분 검색해 보세요. 김용희 씨가 어떤 일들을 당했는지. 그리고 그 본인만이 아니라 그 가족들도 엄청난 고초를 당했습니다. 아버지의 일도 그렇고요. 아내의 일도 그렇고요.
네. 맞습니다. 근데 오늘도 역시 강남역 사거리 25m 높이 폐쇄회로 TV 철탑에서 고공농성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이분이. 네, 맞습니다. 삼성에서 노조 만들려다가 인생을 망쳤다 이런 얘기도 남기기도 했는데요. 네. 지금 노조 파괴 시나리오 같은 경우는 2013년 심상정 의원이 S그룹 노사 전략 문건을 공개하면서 미래 전략실 차원에서 그러니까 그룹 차원에서 움직임이 있었다는 것을 확인했고 노조 활동이 활발한 협력사에게 불가능한 목표치를 제시해서 계약을 해지하거나 예. 또는 노조 활동을 하려는 노조 직원에게 아주 높은 성과급이라든지 선물을 계속 주는 거죠. 사람들 눈치 보이게. 네. 뭐 그런 일도 했었고 에버랜드 직원이었던 조장희 씨 같은 경우도 노조를 만들려고 했었는데요. 가족들과 에버랜드를 갔는데 몇 번 게이트로 들어갔는지 무슨 놀이기구를 탔는지 차는 어디에 주차했는지 이렇게 일일이 다 보고하는 보고 문건이 또 공개되기도 했습니다. 그리고 하루는 일일 동향 보고에 카카오톡 프로필 변경 내용까지도 아주 세세하게 기록될 정도로 이 노조를 만들려던 사람에게 민간인 사찰을 아주 심하게 했었던 것도 이제 드러나게 됐습니다. 이 정도면은 뭐 남모르게 노조를 허용하는 이 정도로 그칠 게 아니라 삼성이 그 과거에 대해서 사죄를 해야 되지 않겠는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네, 맞습니다. 예. 그 2015년 경향신문 보도를 보면요. 삼성 테크윈 노조 지회원들을 또 실시간으로 사찰하던 것이 또 걸리게 되는데요. 이 당시 사측의 전담팀만 27명으로 구성이 되어 있었고 단체 채팅방에서 실시간으로 이동 경로 그리고 지하철역에서 매복해서 이 사람이 사진을 찍고 여기로 가고 있습니다. 네. 라는 걸 보고했고 삼성물산에서는 이때는 공식적으로 사과를 하기도 했습니다. 그래요. 아이고. 7119번 쓰시는 분, 삼성도 문재인 정부 아래에서 무릎을 꿇는구나. 나라가 온통 빨갱이 세상이구나라는 말씀을 하시면서 마지막에 하늘이시여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이렇게만 보실 게 아니라 네. 노동조합 결성은 노동자들의 권리입니다. 네, 맞습니다. 그 권리를 그 기본권을 인정하지 않으면은 이 나라가 사실 진짜 북한과 뭐가 달라요? 맞습니다. 예. 헌법에 보장된 내용이기 때문에 네, 그렇습니다. 이건 2년과는 무관한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예, 맞습니다. 자, 다음 이야기 한번 해보겠습니다. 네, 선거제 개혁안 이제 부의가 이제 15일 앞으로 다가왔습니다. 현재 네네. 그 법제사법위원회 공직선거법 개정안이 계류되어 있는데요. 현재 민주당 같은 경우는 현재 원래 추진하려고 했었던 지역구 225석, 비례대표 75석 안을 기본으로 하고 준비를 하고 있다고 합니다. 다만 이렇게 될 경우에 지역구 28석이 현행보다 줄어들게 되고 네네. 비례대표는 28석이 늘어나게 되는데요. 그렇게 해서 현재 그렇게 된다면 이제 비례대표가 늘으면서 지역구가 합구가 됩니다. 네네네. 그럼 자신의 지역구가 사라지는 의원들이 발생하죠. 그러면은 여기에 대해서 어떻게 할 것인가에 대한 논의를 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고 네. 민주평화당의 박주현 의원 같은 경우는 지역구 240석, 비례대표 60석으로 좀 완화하는 지역구를 어느 정도 다시 보장해주는 이 정도면 13석밖에 차이 나지 않거든요. 네네. 이런 안도 검토가 되고 있다고 합니다. 네. 자유한국당 안 다시 한 번만 말씀해 주세요. 자유한국당 안 같은 경우는 현재 이제 270석 비례대표를 없애고 270석으로 의원 정수 축소하는 그러면은 지역구를 확대하는 거네요. 지역구는 늘어나죠. 지역구는 늘어나고 3석에서. 이제 비례대표는 없애고 그러면은 의원 정수는 또 줄어드니까 네, 300석에서 한 30석 모자라는 그러니까 의원 정수 줄이면서 지역구는 늘리는 본인들에게 굉장히 유리한 룰을 지금 요구하고 있는 겁니다. 예. 근데 지역구의 비례대표가 왜 생겼는지 왜 비례대표 국회의원을 우리가 선출하는지 그 맥락과 의미를 잘 모르나 봐요. 네. 사실은 이제 비례대표 같은 경우는 누군가를 상징하거나 네. 사회적 배려 대상이라든지 이런 사람들이 선거 운동화하기 힘들고 그 사람들이 원내 진입해서 법안을 만드는 데만 몰두할 수 있도록 만드는 것이 바로 비례대표죠. 그렇죠. 그러니까 이제 이자스민 전 의원 같은 경우 네. 우리나라에 250만이 있다고 합니다. 이주민들이. 네. 250만 이주민을 대표하는 거예요. 맞습니다. 그리고 나경원 원내대표 비례대표로 등원을 했죠. 그렇죠. 그분 그렇게 시작했습니다. 네, 첫 초선이 이제 비례대표였기 때문에 저는 이 비례대표가 만약에 나경원 원내대표를 지지하는 분들이 계시다면 자신이 좋아하는 정치인이 인큐베이팅 할 수 있는 공간이다라고 생각하셔도 될 것 같습니다. 그렇죠. 지역구의 청년들 보고 나가서 당선되라. 이거 얼마나 사실 힘든 요구입니까? 네, 어려운 요구입니까? 그래서 사실 그렇게 나갔다가 망한 그런 분도 있습니다. 예. 네. 청년 중에서 이제 지역구 출마했다가 소중한 밑거름. 무분별하게 나갔다가 엄청난 금융채무를 지면서 네.
고생하시네. 분별력은 있었는데요. 분별력이 있었어요? 네, 결과도 분별력 있게 나와가지고 굉장히 슬펐던. 그래요. 저희 누구라고 얘기 안 했습니다. 지금. 예. 저도 누구라고 얘기는 하지 않았지만 예, 그런 그래요. 느낌이 제가 느껴지네요. 예, 그래요. 이게 비례대표로 그 출마해서 당선되기는 쉽지 않지만 분명히 우리 사회 국민을 대표할 그런 필요가 있는 그 가치가 있는 이런 분들을 그렇게 등용시키는 것. 그래서 국회 민의의 정당에서 그분들을 대변할 수 있는 그런 분들을 위해서 비례대표제가 있는 거 아니에요. 그리고 장애인 같은 경우도 마찬가지인데요. 사실 예. 지역구 선거를 하다 보면 높은 오르막도 가야 되고 음. 좀 계단이 제대로 정착이 되지 않은 곳도 가고 해야 되는데 음. 휠체어를 타는 장애인 같은 경우는 이제 그런 선거 운동하기가 굉장히 어렵습니다. 그렇습니다. 그리고 네. 그들의 목소리도 또 들어야 되기 때문에 네. 비례대표는 여러모로 활용이 되고 그리고 음. 우리 국민들을 위해서 꼭 필요한 제도입니다. 네, 알겠습니다. 비례대표를 다 없애자. 네, 이건 절대 받을 수 없다는 게 또 여야 사당입니다. 네, 자유한국당을 뺀 나머지 당. 그래서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자유한국당이 대화다운 대화를 하지 않는다면 우리는 우리대로 진도 나간다. 이게 또 여야 사당의 입장이기도 하고요. 예. 자, 다음 소식 전해주시죠. 네, 정부가 오는 2025년부터 자율형 사립고, 특수 목적고를 일반고로 전환하겠다라고 발표를 했습니다. 네네. 여기에 대해서 이제 나경원 대표가 본인들 자녀는 이미 특목고 자사고 유학을 다 보내고 국민 기회를 박탈한다. 국민을 붕어 가재 개구리로 가둬놓는다라고 얘기를 했거든요. 포인트. 뭐라고요? 붕어. 가재 개구리. 그러면은 어떻게? 지금 일반고 다니는 분들이 붕어 가재. 개구리로 살고 있다는 뜻이 될 수밖에 없죠. 에이, 그게 말도 안 되는 얘기를 하시네. 네. 그래서 여기에 대해서 민중당과 시민단체 청년전태일은 나경원 원내대표 사무실 앞에서 자사고 특목고 폐지 촉구 기자회견을 열었습니다. 그리고 국민을 붕어가재 개구리로 비유한 것에 대해서 사과하라고 얘기를 했는데요. 네네. 이는 96%에 해당하는 일반고 학생들에게 모욕을 준 것이다. 일반고가 96%나 됐군요. 네, 그렇습니다. 뭐 이런저런 뭐 자사고, 뭐 외고, 국제고 이런 학교들이 많아가지고 야, 그 일반고가 많이 줄었겠다 싶었는데 96% 절대 다수네요. 네, 절대 다수죠. 예, 그렇게- 낙동고등학교 네, 우리 저 오창석 평론가 나오신 네네. 또 김용민 씨가 나온 서울 성동고등학교 다 네. 일반고입니다. 예, 역시 낙동고등 자유형 공립고등학교로 정 아 바뀌었어요? 그래가지고 그래요? 좀 다르게 지금 다시 이제 일반계로 돌아갈 겁니다. 아 그래요. 그냥 넘어가도 될 문제를 이렇게 또 굳이 이렇게 팩트가 짚어가지고 틀리면 안 되니까요. 그래요. 알겠습니다. 오늘 실수가 꽤 많습니다. 김용민이가 예. 네. 낙동고등학교가 그 자율형 공립고. 공립고. 알겠습니다. 정정하겠습니다. 네. 오늘 굉장히 제가 나무에서 많이 떨어집니다. 아, 제가 들어오기 전에도 그런 몇 일이 번째 있었군요. 떨어졌는지 모르겠어요. 예, 알겠습니다. 자, 다음 소식 하나만 더 짧게 살펴볼까요? 네, 그 현재 이 영상이 인터넷으로 돌아가면서 전 네. 세계인의 분노를 자아내게 하고 있는 것이 있는데요. 홍콩 네, 네, 경찰이 시위대에 총을 쏴서 한 명이 중태에 빠졌습니다. 네, 네, 네. 여기에 대해서 홍콩의 유명 배우인 두 원저를 비롯해서 이 실탄 사격 후에 적극적으로 반대 목소리 그리고 우려의 목소리를 내는 사람들이 있다라는 내용입니다. 야, 백주대낮에 사람들 다 보는 데서 너무 충격적이었어요. 아니 이게 진짜 어디까지 가려고 하는지 모르겠어요. 이런 가운데 친중 인사에게 불을 붙이는 옷에다 불을 붙여가지고 위해를 가하는 이런 사진도 공개가 됐는데 전 진짜 그 시위대의 일원인지 그렇게 불 붙인 사람이 시위대인지 의문이에요. 네. 괜히 이렇게 사람들 갈등 막 촉발시키고 그렇게 해서 나중에 군 투입의 명분을 쌓으려고 하는 것이 아닌지 네. 염려가 들고요. 그런 네. 의심도 할 수밖에 없고요. 지금 현재 홍콩은 사실상 내전 위기다라고 네. 생각을 하고 있다고 그럼 합니다. 어떡하겠어요 이제 이제 군이 출동해야 되겠구나. 중국은 또 그렇게 마음 먹을 거 아니겠어요. 그렇죠. 그래서 시민들이 너무 거세게 반발해서 군이 나갈 수밖에 없다라는 명분이 지금 쌓여 나가고 있는 것이 아닌가 좀 네. 걱정이 많이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절대적인 어떤 그런 냉정과 이성을 잃지 말아야 할 시점인 것 같은데 아이고 홍콩에 계신 시민들 굉장히 좀 상황이 매우 일촉즉발의 상황이네요. 네, 근데 전 세계인들이 홍콩 시민들을 지지하고 있고요. 지금 인스타에서는 한쪽 눈을 가리고 찍은 사진이 홍콩 시위를 지지하는 그런 퍼포먼스로 이제 정착이 됐는데요. 8월 홍콩 시위에서 경찰이 쏜 빈백탄, 콩주머니 탄에 한쪽 눈이 실명된 여성이 있습니다. 네, 네, 그 여성 그리고 홍콩 시위를 지지하기 위해서 이런 SNS의 사진도 현재 전 세계적으로 열풍이 불고 있기도 합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오창석 평론가 오늘 말씀 잘 들었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네, 6시 23분 지나고 있습니다.
라디오 정보센터 다녀오겠습니다. 조진주 씨가 준비하고 있습니다. 교섭단체 3당이 오는 19일 국회 본회의를 열어 비쟁점 법안 120여 개를 처리하기로 했습니다. 또 문희상 국회의장은 패스트트랙으로 지정된 정치개혁, 사법개혁 관련 법안을 12월 3일 이후에 본회의에 상정해 처리할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검찰이 정경심 동양대 교수를 추가로 기소하면서 차명 주식거래 등 금융실명법 위반 혐의를 추가했습니다. 공소장에는 또 정 교수가 딸의 입시에 맞춰 7개의 맞춤형 스펙을 허위로 꾸며냈다는 내용도 담겼습니다. 자본시장법 위반 등의 혐의로 추가 기소된 정경심 교수의 변호인이 검찰의 기소 내용은 사실과 사실이 아닌 것이 뒤섞여 있고 법리적으로도 문제가 많다고 주장했습니다. 독도 소방 헬기 추락사고 13일째인 오늘 소방관 실종자로 추정되는 시신 한 구가 추가로 발견됐습니다. 사고 헬기의 마지막 비행 모습이 담긴 헬기 이착륙장 CCTV 영상도 공개됐습니다. HDC 현대산업개발과 미래에셋 컨소시엄이 아시아나항공 인수 우선협상 대상자로 선정됐습니다. 이 컨소시엄은 앞서 국토교통부의 항공운송법 대주주 적격성 심사에서 적격 판정을 받았습니다. 지금까지 라디오 정보센터 뉴스였습니다. 김용민 라이브 오디오 파노라마. Hey, nice to meet you. Let's go, 광주. Hey, 광주, don't worry. I'm best driver. Hey, 광주. 당신 뭐 한 사람이야? 이 뒤에 손님이 광주 간다고. 영화 택시 운전사로 더욱 알려진 언론인 고 힌츠페터 씨. 그는 어디서 광주의 진실을 들었는가? 올 5월 16일 JTBC 보도. 전두환 신군부는 80년 5월 17일 확대 계엄을 선포했습니다. 언론의 접근도 막으면서 광주는 철저하게 차단됐습니다. 광주에서 어떤 일이 벌어지는지 서울에서조차 전혀 알 수 없던 때인 80년 5월 20일 미국 시카고의 소식지에 광주의 참상이 실렸습니다. 한국에서 활동한 외국인 인권운동가 선교사들의 비밀 조직 먼데이 나잇 그룹 월요 모임의 회원 린다 존스가 만든 소식지입니다. 광주에 거주하던 외국인 봉사단체 회원은 누구였나? 광주 MBC 보도. 1980년 미국 평화봉사단원으로 광주에 와 있던 폴 코트라이트 씨. 제가 돌보던 환자들과 있을 때 터미널에서 어린 남자가 계엄군에 의해 살해당했어요. 그것은 광주 참상을 명백히 증명하는 것이었죠. 당시 24살이던 코트라이트 씨는 계엄군의 잔악행위를 목격하고 다른 단원 3명과 함께 부상자 이송과 시신 수습을 도왔습니다. 외신 기자들을 병원 등으로 안내하며 광주의 참상을 외부로 알려달라 부탁했습니다. 계엄군의 포갑이 극에 달했던 5월 25일, 코트라이트 씨는 광주를 에워싼 군을 피해 산길로 6시간을 걸어 광주를 빠져나갔습니다. 당시 일본에 머물고 있던 미국인 데이비드 세터화이트 씨도 광주의 실상을 알리는 데 힘을 보탰습니다. 광주의 선교사가 보내온 사진과 정보들을 일본 잡지에 싣고 뉴욕타임즈 등 외신 기자들에게도 제공했습니다. 영화 택시 운전사의 주인공인 고 힌츠페터 씨도 이 과정에서 정보를 얻어 광주에 들어왔습니다. 뜻있는 외국인의 노고가 없었다면 영원히 감춰졌을 광주 학살의 진실. 힌츠펜터 씨의 부인. 그때 희생된 학생들과 함께 광주 민주묘지에 묻히는 것이 고인의 바람이었습니다. 홍콩 시위 현장에서 나온 말. 병원에 데려다 주세요. 가슴이 아파요. 학생 가슴에서 피가 나고 있어요. 홍콩 시민들은 지금의 홍콩이 39년 전 광주와 같다며 한국의 연대 도움을 요청했습니다. 홍콩 시위 지역인 조시아원원 입장문에서 홍콩 시민들은 5.18 광주 민주화 운동 등을 통해 한국인들이 민주화 인권을 위해 싸운 역사에 감동했다며 연대해주길 희망한다고 밝혔습니다. 홍콩 시민이 부르는 임을 위한 행진곡.
我將不屈不捨棄，跌倒傷過又再起。來吧，挽手往前走，同行共生死。 39년 전 광주의 재판, 바로 홍콩. 홍콩 사태를 어떻게 보느냐고 묻는다면 혹시 전두환 씨는 이렇게 말하려나? 광주에 대해 그렇게 말하듯. 폭동이야. 결합하지 않을 수 없잖아요. 폭동이야. 결합하지 않을 수 없잖아요. 네, 이 노래가 어떤 노래냐고 물으신 분이 있었습니다. 박세별의 물망초였습니다. 오디오 파노라마 후에 들으신 노래였어요. 네, 파랑새님 슬프네 라고 하셨고요. 화라나 나도 순금이 있다 님, 네, 홍콩이 우리에게 손을 내미는 것 같아 너무 가슴 아픕니다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소영님 제2의 천안문을 진정 만들려는가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네, 마음이 참 무거워집니다. 홍콩의 상황을 보게 되면 말이죠. 네, 많은 분들이 끊임없이 관심을 가져주시는 것만으로도 또 큰 응원이 될 수 있을 것 같아요. 네, 자, 오늘 문자 많이 도착했습니다. 6587번 쓰시는 분
겸손하궁 어때요? 겸손한 방송 김용민 겸손하궁에서 방송 중입니다. 용궁보다는 겸손하궁이 낫다 이런 말씀. 예, 재미없습니다. 네, 일단 기본적으로 재미가 없어요. 네, 자, 네, 웃자고 한 얘기였어요. 네, 제가 이렇게 한 거는 뭐 재밌자고 한 거니까 이랬다고 뭐 섭섭해하지 마시고요. 예. 자, K73932093 이 계정 쓰시는 분 용고칠 용민이와 간다 7시까지 네, 말씀하셨고 0865번 쓰시는 분 미니룸 제가 들어보니까 미니룸이 됐다는 말씀이시죠? 자, 그리고 3091번 쓰시는 분 용시데스크라고도 하셨고요. 자, 이 공간에 이름 지어달라고 했을 때 이런 말씀을 하셨네요. 네, 용마당이라고 하시는 분도 있었습니다. 잘못 들으면 욕마당으로 들릴 수 있겠어요. 네, 9755번님 좋은 아이디어 감사하고요. 자로 잰 듯한 곳 자중소. 네, 차재무님 이런 아이디어 주셨고. 자, 오늘 퀴즈 문제는 알로 끝나는 정답이었습니다. 정답은 밀알이었습니다. 밀알. 자, 신창근님 알곡. 자, 그리고 K73921437 계정 쓰시는 분 정답 밀가루. 네. 6318번 쓰시는 분 노룩패스. 네, 김무성 전 대표가 내가 밀알이 되겠다라고 했는데 내가 노룩패스가 되겠다. 이렇게 들으신 걸로 기억하시나 봐요. 6318번님 틀렸고요. 자, 그리고 3821번 쓰시는 분 정답 거름. 거름이나 뭐 밀알이나 뭐 큰 차이는 없어 보입니다만. 자, 1636번 쓰시는 분 초석으로 알고 계셨군요. 초석 아닙니다. 자, 6176번 쓰시는 분 김용민 퀴즈에 열심히 참가하다 보면은 당첨이 되는 그런 밀알이 되고 싶다. 정답 밀알 이렇게 쓰지 않으셔가지고 틀렸습니다. 네. K75612417 이 계정 쓰시는 분 자유한국당의 미래의 씨앗 같은 존재 전광훈 목사. 네, 이렇게 말씀하셨고 2222번 쓰시는 분 번호 좋습니다. 김무성 전 대표가 그런 말을 하다니 정답 나르샤. 네, 나르샤 아니었고요. 오영차님 김용민 라이브 애청자의 밀알이 되겠습니다. 정답 밀알 맞으셨습니다. 조진우님 퀴즈 정답은 밀알입니다. 내년 총선은 간에 붙었다가 쓸개에 붙었다가 하는 그런 국회의원을 걸러내는 총선이 되길 바랍니다. 제대로 된 일꾼들이 필요한 대한민국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라고 하셨습니다. 자, 그리고 0845번 쓰시는 분 정답 밀알입니다. 밀알을 바라보기보다는 쭉정이 많은 면하는 그런 사람이 됩시다. 쭉정이라는 말을 듣는 일이 없도록 열심히 노력합시다. 이런 말씀입니다. 만날 누가 더 쭉정인지 내기 내는 것 같아요. 네,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7402번 쓰시는 분 정답 밀알입니다. 날씨가 추워져서 얼큰한 알탕이 생각나는 퇴근길이네요. 라고 하셨습니다. 오영찬님 1980년 광주도 지금의 홍콩도 민주화의 밀알입니다. 라고 하셨습니다. 마음 짠해지네요. 네, 밀알 정답 보내주신 분들 축하드리겠습니다. 자, 교통정보센터 다녀오겠습니다. 김한나 씨. 네, 수능을 하루 앞두고 내일 오후부터 내리는 비에 기온까지 떨어져서 바닥에 얼음이 얼어붙은 수가 있는데요. 차량 운전하실 때 미끄럼 주의하셔야겠습니다. 현재 도로 위로는 퇴근길 정체로 차량들이 가득한 가운데 돌발 상황까지 발생하고 있습니다. 서울 시내는 내부순환로 성산 방면으로 마장에서 월곡나들목 1차로에서 추돌 사고가 발생했고요. 고속도로는 경부고속도로 부산 쪽으로 영동 3터널 부근에서 화물차 관련해 사고를 처리하고 있는데요. 사고 차량이 2, 3차로를 다 막고 있어서 지나는 길이 굉장히 좁습니다. 뒤로 2km 정체되고 있어서 주의하셔야겠습니다. 서울 외곽고속도로는 판교에서 구리 방면으로 광암터널 부근에서 남양주 10km 사이와 김포에서 송내 사이 14km 정체되고요. 판교에서 일산 쪽으로는 안현분기점 부근에서 송내까지 또 계양 부근에서 자유로까지 차간거리 바짝 좁혀 지나고 있습니다. 중부고속도로는 하남 방면으로 남이천 부근에서 모가나들목 6km 정체되고 있습니다. KBS 교통정보센터였습니다. 김용민 라이브를
듣고 계시죠? 처음에 만난 국회 안팎에서 쏟아지는 말말말, 그 말 속에 숨어있는 정치적 의도 낱낱이 파헤쳐 보겠습니다. 정치 알고 보면 더 재밌다. 정치의 속내. 휴대전화 뒷번호 3331번 쓰시는 분, 2박 3일 동안 제주 효도 여행을 마치고 렌트카 반납하려고 렌트카 사무실에 왔어요. 셔틀버스를 탔는데 세상에나 김용민 라이브가 라디오에 나옵니다. 완전 사랑스러운 렌트카 업체네요. 제주공항 땡땡카 대박. 사랑하는 방송, 존경하는 용민이 형 목소리에 예, 효도여행 마무리까지 알차게 마무리합니다 라고 해주셨습니다. 예, 그래요. 아, 제주도에서 제 인기가 하늘을 찌릅니다. 아, 예, 뭐 전국에서 예. 예. 자, 우리 김성회 소장님 나오셨습니다. 정치연구소 싱크와이 김성회 소장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훅 들어오셨습니다. 아, 네. 예, 예. 자, 오늘도 정치인들의 그 속내를 한번 짚어보려고 하는데 첫 번째 인물 누구를 꼽으셨습니까? 예, 뭐 연일 혁신 발언을 하고 계신 우리 김무성 의원에 대해 먼저 김무성 의원 발언, 네, 오늘 나올 거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네. 우파를 어렵게 한 책임자들 내년 총선에서 쉬어야 한다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예, 그 키워드는 쉬어야 한다죠. 쉬어야 한다. 예, 은퇴가 아니고요. 네. 쉬어야 한다. 내년 본인 총선에서. 얘기가 좀 담겨 있는 겁니까? 이거는? 그렇죠. 예, 불출마 선언을 애진즉 봄에 하셨죠. 네. 뭐 이제 전반적으로 둘러보면 내년 자유한국당 선거가 만만치 않은 상황입니다. 사실. 그렇습니다. 예. 그렇게 생각했을 때는 내년 총선에 대한 책임을 지고 싶지 않아 하겠죠. 누구나. 그것이 기회가 될 수도 있지만 지금으로서 나의 최선은 내려놓는 것이다. 사실은 말이죠. 내년 총선 그 승기가 확실하고요. 뭐 어떻게 하든 무조건 되는 선거라면은 이런 기득권을 던지는 자세를 보여줬을 때 더 빛이 날 텐데. 네네. 지금 이 시점에서 내년에 안 나가겠다 이 말씀은 안 될 것 같으니까 안 나가는 거 아니냐 이런 또 그런 의미로도 또 읽힙니다. 아유, 그래도 김무성 의원이 부산에서 그 나가면 당선이 될 확률이 높긴 하죠 아직은. 그렇긴 하네요. 그런 힘은 예. 있지만 예. 여하튼 이제 보수를 재편하는 분들의 입장에서는 내년 총선도 중요하지만 대선까지 일련의 과정을 봐야 하는 것이거든요. 네. 그렇게 놓고 봤을 때 지금 이제 그 중진 의원들, 예? 이 우파 정권이 잘못되는데 우파 정권을 망친 책임지는 중진 의원들 같이 물러나자라는 이야기는 다르게 하면 뭐 최근에 있었던 우파 정권은 박근혜 정권일 테고요. 네. 박근혜 정부의 19대 총선에서의 가장 큰 패착 중에 하나는 진박, 친박, 또 무슨 박에서 이제 아주 박근혜 대통령 많았어요. 가까운 분들을 중심으로 해서 공천을 한 것이 결국 문제가 된 거 아닙니까? 예. 그러니까 지금 나가라고 하면 나갈 사람들의 대부분은 친박 계열이 되겠죠. 예, 김무성 의원은 그런데 아시다시피 친박 계열은 아니거든요. 예, 그렇다고 하면 한때는 그 친박 좌장 소리도 들었었어요. 예, 하지만 여하건 탄핵 국면에서는 반대편에 선 거니까요. 네네. 그렇게 됨으로 해서 진박 의원들을 이번 기회에 다 걷어내고 나면 2022년 대선 국면에서 친박 의원인들이 아닌 사람들로 보수의 정계 개편을 할 수 있겠다라는 꿈을 가지고 이번에 다 나가라고 요구하는 것이 속내라고 봐야겠죠. 그래요. 차라리 이런 때 어려운 지역구에 나가서 떨어지더라도 뭐 바람을 일으키고 뭐 힘을 실어주고 그런다면은 훨씬 더 중진으로서 멋진 모습이 아닐까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도 있더라고요. 그럴 수도 있지만 이번 선거에서 자유한국당이 잘못되면 바닥부터 새롭게 재건한다는 뜻으로 나서게 될 때는 아무래도 지금에 비해서는 친박 진영의 목소리가 작아질 것이기 때문에 예, 자유한국당 선거가 잘 안 되는 것이 모든 보수에게 꼭 손해가 나는 일은 아닙니다. 한 번의 총선은 뭐 1승 1패는 병가지 상사기 때문에요. 2022년 대선을 생각한다면 차라리 지금의 이런 구조가 깨지는 것이 좋겠다라고 판단하는 측은 총선 하나 버리고 대선을 향해서 돌진할 수도 있는 거죠. 예, 알겠습니다. 좀 그렇게 봤을 때 이제 김무성 의원은 대선을 보고 총선을 버리는 쪽을 택하신 게 아닌가? 뭐 그렇게 본인이 짐작해 대선 보겠습니다. 주자로 나갈 마음이 있는 건가요?
본인 여전히 저는 가능성이 있다고 생각하고요. 그리고 킹메이커로서도 큰 역할을 할 수 있다라고 보고, 네. 예, 어쨌든 친박 진영이 정치력이 빠진 다음에는 김무성 의원에게 다시 한번 역할을 주어질 기회가 올 거라고 저는 봅니다. 김무성 의원이 사실은 이 유승민 의원과의 그 합당이 될지 뭐 연대가 될지 뭐 방법은 많겠습니다만은 하여간 유승민 의원과 다시 자유한국당이 제휴하는 것에 대해서 반대하는 친박들을 아주 맹비난을 냈었어요 최근에. 그렇죠, 당연합니다. 예, 뭐 지금 그렇게 해서 패를 갈라서 안 된다라는 생각을 하는 거고 실제로 총선을 넘어서서 대선까지 국면을 보면 유승민 의원은 말할 것도 없고 안철수 그 의원을 포함한 그룹들까지 자유한국당이 품어 안아야 대선에서 이길 가능성이 있다라고 그림을 그리는 건 뭐 전 당연하다고 봅니다. 네, 알겠습니다. 황교안 자유한국당 대표에게 쏟아지는 말 이 말도 살펴보셨네요. 네, 먼저 이제 권성동 의원이 황교안 대표에게 원유철은 아니다. 네, 통합단장으로 아니고 그러면서 누굴 추천했냐 하면 김무성 의원이 적격자다 이렇게 얘기를 했죠. 예. 근데 이게 이제 어디서 나왔냐? 그 오늘 열린 토론 미래라는 토론회에서 김무성 의원이 이 발언을 한 것이 뉴스가 된 것이고요. 네네. 같은 순간 권성동 의원이 현장에서 예, 문자 메시지를 확인하는 과정에서 이걸 이제 해프닝으로 들켰다고 하는데요. 네네. 저는 그 카메라의 각도라든지 권성동 의원이 문자를 보고 있는 모양새를 놓고 보면 거의 치즈 수준이 아니었나. 김치 하는 그. 아니 내가 지금 문자를 보고 있는데 왜 기자들은 이걸 주목하지 않을까? 이런 마음이 있었다. 예, 그 예전에 기억나신지 모르겠지만 그 최순실 국정농단 청문회 때 김성태 위원장이 자리에 앉아서 저 이제 현장에서 보좌관을 하면서 목격을 했던 건데요. 쪽지를 굉장히 오랫동안 이렇게 보고 있더라고요. 이렇게 손으로 펴들고 아주 오랫동안 읽는 걸 제가 봤어요. 누구의 쪽지였냐면 새누리당 간사이던 이완영 의원의 쪽지였는데 뭐 내용 간단하게 소개드리면 이렇습니다. 정모, 손모, 김모 세 분 이제 재벌 회장이죠. 건강진단서 고령 병력으로 오래 계시기 매우 힘들다고 사전 의견서를 보내왔습니다. 빨리 지금 앉아 계신 모습을 보니 매우 걱정이 됩니다. 일찍 보내는 배려를 해드렸으면 한다라는 해서 이제 밑에 이제 이완영 배상까지 이렇게 서한 문자를 이렇게 들고 있죠. 들고 있어요. 예, 그래서 빨리 찍으라고. 예, 아주 정확하게 찍힐 때까지 기다렸다가 이제 이게 뉴스에 크게 나왔었거든요. 예. 저는 처음에 뉴스를 보고는 황교안 대표가 문자 내용을 어디서 보다가 이게 포착이 된 건 줄 알았는데 이 토론회에서 김무성 의원이 이 말을 한 다음에 총선에서 이런 식으로 해서 중진들이 용퇴를 해야 된다고 말한 다음에 이 문자가 공개됐다는 것. 예, 요거는 제가 지난번에 말씀드린 박지원 의원의 검색어 실검 찾는 거와 같은 거죠. 김무성 의원이 이 말을 해서 뉴스를 탈 거니까 그럼 난 여기서 김무성을 태워야지. 이렇게 해서 이제 문자 내용을 보여준 것이고 또 권성동 의원도 사실은 바른미래당에 다녀오신 전력이 있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김무성 의원하고 같이 보조를 취할 수밖에 없는 입장이죠. 그렇게 놓고 봤을 때는 자유한국당에서 온전하게 의원 생활을 한쪽보다는 예, 바른미래당에 갔다 온 즉 탄핵에 찬성한 사람들이 좀 더 많은 지분을 얻기를 바라는 마음에서 문자를 공개했다라고 그 속내를 제가 짐작해 보겠습니다. 그 유승민 의원이 만약에 여하간 이제 자유한국당과 제휴를 해서 보수 통합 이 진영을 구축해가지고 다음 총선에 임한다. 이랬을 경우 당내 친박들의 반발 강도 어느 정도 될 거라고 보세요? 전 상당한 강도가 있을 거라고 봅니다. 이제 그것을 보여주는 게 오늘 이제 김진태 의원이 황교안 대표에게 유승민은 안 된다라는 말을 했다라는 것이 뉴스가 또 오전에 됐지 않았습니까? 예, 노컷 뉴스가 11시쯤 보도를 했는데요. 이것도 재밌는 게 김무성 의원과 권성동 의원의 보도가 나간 직후에 예, 이런 이야기가 나왔는데 처음 그 화자는 김진태 의원이 아닙니다. 이 지난 8일에 있었던 그 4명의 강원도 지역 의원들 의 간담회에서 김진태 의원이 황교안 대표에게 했던 건의 내용이 예, 오늘 오전에 다시 드러난 거죠. 그러니까 이거는 뭐 이것도 제 짐작입니다만 이건 김진태 의원이 한 건 아닙니다. 김진태 의원 주변 사람이 혹은 그 자리에 있었던 분 중에 친박 진영이 기자에게 연락을 했겠죠. 혹은 뭐 아는 사람들에게 해서 야 우리는 그 지금 자유한국당이 전부 다 그
이 유승민 의원을 데리고 오는 걸 찬성하는 것 같지만 그렇지 않다. 김진태가 이렇게 얘기한 적도 있다라고 했을 테고 김진태 의원에게 사실관계를 확인하면서 김진태 의원이 부인하지 않은 거죠. 네. 그러면 정확히 얘기를 한 거죠. 유승민 의원은 안 된다라고 한 건데 이게 이제 유승민 의원에 대해서 김진태 의원이 얘기하는 것이 힘을 가지는 건 김진태 의원이 또 이 박근혜 대통령 그리고 또 이제 소위 말하는 태극기 부대에게 절대적인 영향력을 가진 사람 아닙니까? 지난 그 전당대회 때 말이죠. 이른바 태극기 부대원으로 보이는 분들이 대거 자유한국당 입당해가지고 그렇죠. 그 판을 흔들었어요. 그 유세 현장을 정치인들이 신경 쓰지 않을 수가 없는데요. 네. 그런 정도의 강도와 기계라면 그 앞에서 박근혜 대통령 탄핵 잘했다는 얘기를 할 수 있는 정치는 사실 없다고 봐야 되거든요. 아니요, 뭐 말하자면은 위해를 당할 가능성까지 뭐 염려하지 그렇습니다. 않을 수가 없었어요. 그렇기 때문에 내년 총선에서는 자유한국당이나 민주당이나 전부 다 이제 권리당원 특정 기간 동안 돈을 낸 그 당의 진짜 주인들의 투표가 굉장히 중요한데 조금 전에 말씀하신 대로 최고위원 선거할 때 대거 입당한 그 친박계열 혹은 이제 태극기 부대 계열들이 지금 권리당원으로 이제 책임당원이라고 하죠. 자유한국당은 책임당원으로 자리를 잡고 있기 때문에 근데 이 사람들의 표심은 김진태 의원이 상당히 좌지우지를 한단 말이죠. 그렇기 때문에 오늘 계속되는 유승민과의 합작 이런 언급에 대해서 선을 한번 그은 거죠. 난 가만히 있지 않겠다. 그리고 내가 이 의견을 분명히 정했고 황교안 대표도 이것에 대해서 엄중하게 생각을 하고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수도권 표심도 매우 중요하기 때문에 유승민 의원이 예를 들어서 하여간 함께 파트너가 됐어요. 한 동지가 됐어요. 그럴 경우 김진태 의원이 따로 나가서 분당할 가능성 혹은 뭐 우리 공화당에 갈 가능성 이건 어느 정도 가능성이 있다고 보세요? 전 일단 없다고 보고요. 없다고 봅니다. 패스트트랙이 정말 이 원안대로 통과가 돼서 선거제도가 개혁돼서 비례대표로 갈 수 있는 확률이 높아지면 뭐 움직일 수도 있는 가능성이 있겠지만 기본적으로는 그렇게 안 할 겁니다. 지금 이 판에서 치러야 되는 거고 유승민 의원 입당 문제가 사실 이제 유승민 의원이 지금 본인이 원하는 가장 좋은 그림은 안철수 의원을 다시 불러들여서 독자적인 신당을 창당해서 힘을 키우는 거거든요. 다음번 대선을 노리는 거죠. 자유한국당하고 손잡을 가능성은 없다고 보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손잡는 건 두 번째죠. 근데 안철수 의원이 없는 상태에서 지금까지 바른미래당의 이런 지지부진한 개혁의 모습을 전제로 놓고 봤을 때는 유승민 의원이 갑자기 신당을 창당한다고 해서 의석을 얻기는 어렵거든요. 지지율이나 이런 걸 봤을 때. 몸 낮춰서 고개 숙이고 자유한국당 들어갈 일은 없을 것이다. 안철수 의원이 함께하지 않는 것으로 최종적으로 정해지면 자유한국당으로 들어갈 확률이 전 상대적으로 굉장히 높아질 거라고 봅니다. 그럼 그렇게 되면 몸을 낮출 수밖에 없고 그리고 뭐 이제 여론조사에 나오지만 사실은 지역에서 좀 쉽지 않거든요. 그렇죠. 대구 동구 그렇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수도권에서 역할을 해주는 게 사실 맞기도 하고요. 유승민 의원의 컬러 자체는 수도권에서 먹힐 컬러인 거고 그 안보에 대한 본인의 어떤 그 굳은 신념, 경제 문제 이런 쪽으로 접근을 하면 아직 저는 뭐 티켓 파워가 있는 분이라고 생각합니다. 티켓 파워. 근데 본인이 이제 기운을 못 내는 이유를 저는 잘 모르겠어요. 사실은 지금 좀 더 과감하게 해줄 필요가 있거든요. 그렇죠. 사실은 굉장히 확장성이 있는 합리적 보수로 그동안 많이 그 표상돼 왔던 인물이 그렇습니다. 바로 유승민 의원인데 말이죠. 안철수 전 대표 돌아올 것 같습니까? 그건 정말 동전을 던져보는 확률의 영역이네요. 아무도 정확히 어떻다고 예측을 못하는 상황 아닙니까? 실제 본인도 모를 것 같은데요. 뉴욕에서 마라톤을 시작해서 서울로 입성할 가능성 없다고 보시는 겁니까? 그렇게는 어려울 것 같고요. 그래요. 하지만 그 책에 보면 다시 뛴다, 신반끈을 맸다, 뭐 멈추지 않을 것이다라는 표현들이 자주 등장하는 걸 봐선 저는 언제라도 복귀의 길은 열려 있는데 그러나 총선은 아닙니다. 만약에 이런다면. 그렇게 되면 유승민 의원은 자유한국당으로 복당해서 정치라는 게 수순으로 맞다고 생각합니다. 그 총선 때 자기 세력이 없는 셈이 되는 건데 안철수 전 대표 같은 경우 총선 때 역할을 해야 되지 않을까요? 그 정치공학적으로는 그렇죠. 저는 사실 잘 모르지만 그 자유한국당으로 안철수 대표가 입당을 해서 자유한국당의 차기 대선 주자를 노려보는 것이 본인의 정치적 미래로는 가장 확실한 그림이지 않을까라고 좀 밀어보겠습니다. 총선까지 5개월이나 남았으니까
지켜볼 일입니다. 예, 아직은. 이제 뭐 대한민국에서 5개월은 특히 여의도에서 5개월은 뭐 5년과도 같은 기간이니까 50년이에요, 50년. 그렇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다음 인물. 예, 이번엔 제목을 이렇게 써봤습니다. 네. 나오고 싶은 사람, 들어가고 싶은 사람. 네. 예. 공통단어는 아무래도 총선 같아요. 공통단어는 청와대입니다. 아, 청와대예요? 예. 청와대에서 나오고 싶은 사람. 네. 청와대로 들어가고 싶은 사람. 네. 그런 거죠. 예. 이거 누구를 얘기하는 겁니까? 오늘 뭐 뉴스에 많이 나왔죠. 윤건영 국정기획상황실장의 출마 이야기가 좀 많이 오늘 국민일보에서 사이드 톱으로 다뤘습니다. 네네, 그렇습니다. 뭐 구로울로 나온다 이런 보도가 있었죠. 뭐 구로울 얘기도 있고 부천 얘기도 있고 부산 고향 얘기도 있고 많이 나오고 있는데 언급이 많이 되죠. 근데 윤건영 실장이 그렇게 그 무게감이 있는 인물입니까? 대통령의 복심으로 알려져 있고요. 그래요. 지난 19대 문재인 의원실에서 보좌관으로 4년 동안 계속 같이 일을 했고 그렇군요. 2012년에도 대선에서도 열심히 활동을 했었고 대통령의 사람이라고 봐도 무리는 아니겠네요. 네. 뭐 입이 무겁고 행동이 진중한 것으로 유명한데요. 근데 여기서 또 중요하게 봐야 되는 것은 윤건영 그 실장이 원래 정치인이라는 겁니다. 국민대학교 총학생회장 출신이고요. 아, 그래요? 그리고 성북구에서 구의원을 20대 후반 30대 초반 제가 지금 정확히 연도는 생각이 안 나는데 구의원을 출마해서 당선됐던 전력이 있는 정치인입니다. 그래서 이 문재인 대통령의 참모로만 묶어놓는 것은 사실 맞지 않는 생각이고요. 그다음에 이제 이 프레임에서 제가 보기에 좀 문제가 있다고 생각하는 지점은 문재인 대통령이 윤건영 실장을 굉장히 아낀다는 얘기를 계속하죠. 믿는 사람이 윤건영밖에 없다라는 식으로 보도가 되는데 그럴 리가 있나요? 문재인 대통령 주변에 사람이 얼마나 많은데 그래서 윤건영 실장이 본인 정치하기로 마음먹고 나온다면 전 나올 수 있는 구조라고 보고요. 마찬가지로 마찬가지로 문재인 대통령도 멀리 갈 것도 없이 임종석 비서실장도 사실은 친문 인사도 아니고 그 박원순 시장을 도왔던 전력이 있고 사실은 친문재인 그룹인 사람이 아닌데 비서실장에는 가장 내밀한 자리를 맡겼던 그렇죠. 대선 앞두고 제휴했다 이런 얘기도 있어요. 그렇습니다. 그래서 386 세대 정치인의 뭐 상징격이나 다름없으니까. 그런 걸 보면 문재인 대통령의 용인술에 상당히 능한 사람이에요. 꼭 자기의 사람만 쓰는 사람이 아닌데 최근에 이어지는 윤석열 검찰총장 쓰는 거 보세요. 그렇습니다. 최근에 이어지는 보도는 윤건영 아니면 안 되는 것처럼 청와대가 안 돌아갈 것처럼 말하지만 저는 뭐 그렇게 맞지 않다고 생각하고 지금 거론되는 다른 인사들 청와대에서 출마를 생각하고 있는 다른 인사들도 마찬가지로 원래 지역위원장을 하고 있었던 뭐 예를 들면 조한기 실장도 그렇고 다들 원래 정치인이었던 사람들이 현업 복귀를 하는 것이기 때문에 청와대 국정 경험을 갖고 지역에 나가는 건 뭐 저는 장렬 일이 아닌가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대통령의 사람이라는 이런 이미지, 이 이미지가 총선에 도움이 될지 아니면은 때로는 그게 멍해가 될지 아직은 알 수 없는 상황입니다. 근데 여론조사를 하면요. 문재인이 들어가고 안 들어가고로 10% 차이가 난다는 게 이 동네 정설이죠. 그러니까 지지율 10%가 그렇습니다. 더 붙는다. 플러스 알파가 된다. 그래서 이번 총선 룰을 정할 문재인 그 정부라는 말을 못 넣게 할 가능성도 점쳐지고 있습니다. 프리미엄을 없애기 위해서. 불리하다는 거죠. 알겠습니다. 그러면 들어가고 싶은 사람은 누굽니까? 이철희 의원 뭐 지지난주에 말씀드렸습니다만 이철희 의원 이제 그 불출마 선언하면서 저는 그 근저에는 청와대에서 일을 해보고 싶은 욕심이 있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을 알겠습니다. 참모로서 본인 역할을 잘 해오셨던 정치니까요. 또 다른 영역에서 정치를 하겠다 이런 의지네요. 정계를 떠날 것처럼 많은 사람들이 알고 있는데 선출직 국회의원 하지 않겠다는 의도겠죠. 알겠습니다. 자, 김성애 소장님 오늘 말씀 잘 들었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자, 김용민은 내일 5시 5분에 돌아옵니다. 좋은 저녁 보내십시오. 당신이 대한민국입니다. 저는 신안에서 천일염을 생산하고 있는 박형기입니다. 제가 한 거는 17살부터 했으니까요. 45년째 됐고요. 이제 바닷물을 염전에 끓여들여서 햇볕과 바람으로 증발시켜 만드는 것이 천일염인데요. 국민 여러분께 안심하고 드실 수 있는 천일염을 생산하기 위해서 불철주야 땀을 흘리면서 노력하겠습니다. 각고 노력으로 생산하고 있는 천일염을